지금 2차전지 주식들이 별 시장에서 별 특징이 없으면 2차전지 주식들만 올랐었거든요. 시장이 별다른 뉴스나 테마거리가 없으면 그냥 2차전지나 사자. 그냥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탄소 중립도 뭐 이제 전 지구적인 테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다만 지금은 재생에너지하고 전통에너지하고 신재생에너지랑 같이 가는 구간이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이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번 여름에 뭐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들이 생산이 좀 덜 되는 바람에 수요는 올라오는데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다시 옛날 재생에너지 가스값 올라가고 원전 다시 이야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관련 주식들이 그럴 건데 당분간 같이 가더라도 점점 비중은 계속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원전 주식들, 그 다음에 뭐 태양광, OCI 같은 태양광, 하나케미칼 같은 주식들, 그 다음에 풍력 관련 주식들, 그리고 뭐 수소 관련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시대를 관통하는 테마거든요. 패러다임 바뀌는 거.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부턴가는 분명히 시장에서 시장에 수급이 싹 쏠리는 때가 올 겁니다. 2차전지처럼. 근데 아마 단기간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수소 관련 주식들은 특히나 전기차가 2013년, 14년도에 한번 1차 시세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전기차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했었고, 당시만 해도 당장 뭐 주식들은 올라가는데 전기차가 올 생각은 없었죠. 사실 주변에 전기차도 없고 충전소도 없고 그러다가 한 2014, 15, 16 뭐 이렇게 헤매다가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들이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은 부생수소 쓰고 있지만 이제 천연 수소 갑자기 이제 그린 수소 그런 생각이 쓰려면 한 2030년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럴 거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조금 앞당겨지거나 좀 늦춰지거나 그러긴 하겠죠. 근데 관련 주식들은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때 2013년 당시 전기차 그때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지금 뭐 삼성 SDI가 대표적으로 그때 계속 시세를 냈던 것처럼 지금 수소 관련 주식들이 계속 그거를 선두주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주식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휴캠스,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뭐 연료전지가 어떤 두산퓨얼셀 같은 주식들, 뭐 이런 주식들 비나텍, JN케이터 뭐 이런 주식들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되고 분명히 이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 안에서 단타를 쳐야 물려도 다시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되는 테마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도 그쪽에서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라서 탄소 중립 쪽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탄소 중립,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조금 이게 좀 개념 정립이 어렵네요. 왜냐하면 친환경 하면 우리가 태양광, 풍력, 수소 뭐 이런 쪽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탄소 중립이면 그도 그런 것도 같고. 근데 사실 탄소 중립 얘기에서 나왔던 종목들은 좀 조그만 종목들이 올랐었거든요.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도 롯데 정밀화학 이런 것도 수소 관련주로 그때 올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란 것도 결국은 뭐 수소나 친환경 이 레벨을 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당장은 수소 시대가 저도 이제 여의도 가서 수소 충전소 보기는 했습니다. 국회 앞에? 네, 국회 앞에. 근데 전기차보다는 좀 빠른 것 같아요. 확실히. 속도가? 네, 속도가. 이게 갑작스럽게 수소차가 늘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뭔가 수소 시대다라고, 지금은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과감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소 경제다, 수소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기엔 조금 아직 이른감이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바닥에서 살 수도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한 몇 년 뒤에 지금 가격, 삼성 엔지니어링 저 가격이었어?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LNF가 사실 그렇잖아요. LNF가 저도 4만원대 매매했었거든요.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LNF가 테슬라로 이제 4세대 양극재 들어간다더라. 그랬었거든요. 저는 뭐 10,000원대 얘기한 것도 기억해요. 그렇죠? 지금. 네. LNF. 네.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였다고요, 여기. 불과 1년이에요. 이제 10대고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 주식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돼버렸죠. 근데 뭐, 수소 관련 주식들이 이렇게 안 되리라는 법 없죠. 뭐, 두산퓨얼셀 이런 거 보면, 뭐, 이것도 뭐 리스크는 갖고 있는 주식이긴 합니다만,
또 지금도 지금 51,900원인데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시가총액 3조밖에 안 되니까. 네. LNF가 지금 몇 조죠? LNF가 7조네요. 그래서 뭐 이런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렇죠. 에코프로 네. BM도 그렇고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5조 포스코케미칼은 안 그래요?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것도 되게 지금 단기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지만 이거 주봉으로 보면 네. 월봉으로 볼까요? 뭐 여기 있는 상태예요. 뭐 이거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사실 전혀 부담 없을 수 있죠. 월봉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너무 저도 이제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조금 더 성향상 좋아하기는 하지만 나 이런 주식들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탄소 중립을 이제 수소를 포함해서 친환경에 관한 얘기는 그러게 해요. 긴 흐름으로 보면 굉장한 그 시세를 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럼 2차 전지 단기적으로 좀 이제 좀 힘이 달려 보여요? 네, 이제 좀 힘이 달려 보이죠. 네. 네, 달려 보이고 이제 연말로 가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2차 이거 대주주 양도세를 걱정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11월 가면서부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올해 대시세를 냈던 종목들. 네. 그런 주식들은 결국은 누군가 주포들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큰 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시세도 작게 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세금을 엄청 많이 낼 텐데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거의 목에 찼고 팔 명분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조심을 슬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온 2차전지 소재 관련 리포트들을 보시면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이제 비중 조절 10배거나 주식들 좀 조심하자. 말은 못하지만 계속 좋게 얘기하던데. 네, 좋긴 얘기. 중장기적으로 좋게 하죠. 네. 중장기적으로 좋게 하지만 뭔가 올 여름에는 못 먹어도 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예,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들이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한간의 의미를 또 그렇게 읽으셨구나. 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그냥 모든 주식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대주주 11월 넘어가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 영향권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일단 시세 많이 난 종목들은 위주로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많이 밀려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내년을 준비하고 해볼 만하죠. 더. 그렇죠. 네. 그거는 아마 11월 중순 12월 달 가면 아마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